23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어서 이제 24장 생극의 선우에 따라 기륭이 달라짐을 논함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 용신 배이 사주 고유 매자치 생극이 분 길흉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월령의 용신을 그죠?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배합을 해보면 뭐야 한결같이 그죠? 한결같이 글자마다 매 글자마다 생극 그죠? 상생과 상극을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기륭이 길과 흉이 나누어진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월령의 용신을 그쵸? 월령의 용신을 사주에 배합하니 상생과 상극으로 인하여 식신상관, 정인, 변인, 편재, 정제, 평관, 정관 그리고 비견과 겁재로 나누어지고 이것을 십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 길신과 흉신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그 글자의 배합, 상생, 상극에 따라서 그 육신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유, 동차, 생극, 이선우, 지간, 그 다음에 수분, 기륭자, 우담, 명지, 오야 그랬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자, 번역을 해보면 그러나 그쵸 생극하는 작용이 같더라도 그쵸 선우에 따라서 그쵸 앞뒤의 선우 차이에 따라서 뭐예요? 길과 흉이 나누어지니 그쵸 더욱이 명리를 담론하는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는 그 음양오행에 의해서 육신도 같이 생화극제를 하죠. 그래서 그 생하고 극하는 작용이 같다 하더라도 또 이것이 궁에 따라서 선후, 앞뒤, 연월일시 그 선과 후, 앞뒤 궁의 그 차이에 따라서 또 거기서 또 기력이 또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담론하는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정관, 동시, 재상병, 투, 그 다음에 이선후, 유수, 가여, 가병, 유관, 정선, 무후, 즉이, 제위, 해상, 즉, 불능기, 후운, 필요, 결국 그랬습니다. 자, 한번 문장이 좀 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관격인데 동시에 뭐야? 정관격인데 재성과 상관이 그쵸? 함께 투관되어서 드러난다면 이것은 선우에 따라서 그쵸? 앞뒤에 따라서 다르다. 다름이 있다. 그쵸? 다름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령에 간목일간이 6월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간목일간이 6월 정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그러면은 이게 정관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유금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데 앞에는 정화가 있고 뒤에는 무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는 정화 있고 무토가 있으면은 즉 이것은 재성으로 인해서 상관이 해결되는데 그쵸? 상관이 해결되는데 즉 즉 뭐냐면 불능기 그쵸? 능이 귀하지 않다 이랬어요. 그러나 후운에 가서는 그쵸? 나중 말년운에 가서는 반드시 격국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번역본을 번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관격인데 동시에 재성과 상관이 함께 드러나게 되면 앞뒤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륭이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유금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데 그런 건 뭐예요? 간목일간이 유금 정관을 용신으로 한다는 것은 정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용신으로 하는데 앞에는 정화가 있고 그죠? 뒤에는 이렇게 무토가 있다면 이 소리죠. 그죠? 이렇게 있다면 앞에서는 이게 상관경관이 돼서 그죠? 합격을 이룬 것처럼 어떤 그 고난의 시간이 좀 보내야 되겠지만 결국 말년에 가서는 후운에 가서는 이 상관이 결국은 화생토하고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후운에 가서는 좋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간목이 유금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데 앞에 정화가 있고 그렇죠? 앞에 정화가 있고 뒤에 무토가 있으면 재성으로서 상관을 풀어주니 귀하지는 않더라도 뒤에 오는 운에는 반드시 격국을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볼 수 있고요.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관격에 재성과 상관이 함께 투관되었는데 연월에 상관이 있고 시에 재성이 있는 경우에 먼저는 흉하다가 뒤에는 길할 수 있고 반대로 연월에 재성이 있고 시간에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는 길하다가 그쵸? 재생관 하니까 근데 결국 뒤에 가서는 상관경관으로 흉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자평진전 이론입니다. 자, 이것이 연월일시에 따라서 기륭의 시기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관법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자, 예문을 살펴보면 간목일간이 그쵸? 6월에 출생해서 유금 정관 용신이죠. 그러면 이게 정관격인데 5월에 정화 아니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 재성이 이렇게 드러났다면 초년에는 상관경관으로 힘든 운을 만나지만 월간의 이 정화가 시간의 무토 재성을 생화하게 되니 결국에는 후운에 가서 말년에 가서는 재생관으로 정관격이 결국은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선후에 따라서 기운이 나눠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정관격인데 상관을 보면 본래는 파격이지만 재성을 또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격은 성격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처음부터 곱게 비단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상관경관의 험한 길을 거쳐가면서 내 격을 이렇게 완성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무, 선이, 정후시, 그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서 본문에 나오네요. 즉, 위, 관우, 재생, 이후인, 상파, 즉, 사상, 운, 추순, 종무, 결국, 자사연, 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는 번역을 해보면은 만약에 무토가 앞에 있고 그렇죠? 정화가 뒤에 있다면 뒤시에 있다면 이 소리죠. 뒤 시간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관이 제의 생을 만나서 관이 제의 생을 만났지만은 앞에서는 만났지만은 후운에 가서는 그렇죠? 뒤에 뭐예요? 상관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 결국은 파격이 되니 그렇죠? 앞의 운에서는 그죠? 차차 순조롭게 되어 가던 것이 종래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격국을 이루지 못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그죠? 있는 것도 어렵다. 또한 자식을 있는 것도 어렵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이 상했기 때문에 자식조차 얻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무토가 앞에 있고 정화가 뒤에 시간에 있다면 관이 제의생을 만났지만 뒤에 상관으로 인하여 파격이 되니 앞의 운에 차차 순조롭게 되어 가던 것이 종래에 격국을 이루지 못한다. 자식도 있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흉한 내용이네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간목이 6월에 앞에 무토가 있으면 앞에 운에서는 재생관으로서 잘 나가던 사람이 후운으로 갈수록 이것이 이제는 상관 경관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자식을 낳지도 못해서 그 후손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사주가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보면 저도 과거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보통 하는 얘기들이 아유 뭐 초년에 고생했다가 말년이 좋은 게 더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오며 가며 어른들한테도 듣고 오며 가며 이 사람 저 사람한테도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렇게 선우에 따라서 기lun이 달라진다는 이러한 이치에서 나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어째 상담하는데 아주 필요한 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격 동시 탐재괴인 이선우 유수 여 갑용 자인 기선개후 즉 사 불부 그죠? 초순만경 그다음에 약계 선이 기제시 그다음에 만경 역최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좀 기네요. 어서 좀 잘라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격이 동시에 탐재개인을 만나게 되면 탐재개인이 되면 인수격이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인수격이 동시에 탐재개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인성격인데 뭘 만났다는 거야? 재성을 만났다는 거야. 재성. 그렇죠? 재성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제극인으로 합격이 되는 거죠. 이것은 탐재의 개인이에요. 그렇죠? 그 인수격이 재성을 만나서 탐재 개인이 되는 것도 선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선우에 따라서. 그래서 선우에 따라 다름이 있다. 다름이 있다. 그거죠. 여기까지가 끊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인격 동시 탐재 개인 이 선우 유수 여기까지가 저는 인수격이 인수격이 동시에 탐재 개인이 되면 인수격이 제격을 동시에 만나면 이거죠. 이것은 선우에 또 다름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 그쵸? 간목이 자수 인성의 그쵸? 인성을 용신으로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은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월, 자중의 개수, 원령 용신으로서 이것이 정인격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용신이 이거는 좌우묘이니까 이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인성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재성이 기토가 이게 재성이잖아요. 토국수 하니까 제극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토가 앞에 있고 그렇죠? 기토가 앞에 있고 개수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중의 개수가 이렇게 시간에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운에는 기가 있고 후운에는 개수가 있다면 여기까지죠. 그러면은 즉 뭐예요? 개수가 있다면 이 때문에 즉 뭐예요? 부를 이루지 못한다. 이룰 수가 없다. 그건 사역동사니까 이룰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되면 하지만 이제 제격의 앞에서 제극인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 때문에 부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뭐야? 초순만경 그쵸? 차차
그쵸? 차차 말년에 가서는 순조롭게 된다. 순조롭다. 왜? 앞에서는 제극인으로 탐재기인이지만 뒤에 가서는 격이 암장되어 있던 것이 시간에 투관되어 있으니까 말년에 결국은 그래도 격을 이루게 된다 이거죠. 격을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는 좀 그래도 인성격으로서의 순조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만약에 그쵸? 소순만경. 근데 만약에 개수가 앞에 있고 기토가 시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쵸? 어떻게 된다고요? 늦은 나이에 그쵸? 만년에 뭐예요? 역시 초췌해진다. 그쵸? 초췌해진다. 만년 나이에는 초췌해진다. 말년이 안 좋다 이 소리죠 뭐. 그쵸?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인성격이 재성을 만나면 일단은 파격이에요. 제극인 자체가. 그러나 재성이 연월에 드러난 것과 시간에 드러난 그 위치에 따라서 좀 기룡은 나누어 볼 수 있다. 파격일지라도. 자, 그래서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자, 간목일간이 자월에 출생해서 정인격인데 시간으로 이렇게 정인격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격이 연월간에 드러났을 때가 사회적으로 잘 쓰고 시간으로 드러나면 아무래도 이제 늦게 써먹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연간에 근데 기토 재성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시간에 개수 정인이 투관되면 앞에서는 이렇게 토국수로 제극인으로 인하여 흉하지만 뒤에는 점차 조금씩 점차 좋아지면서 늦은 나이에는 이렇게 격을 이루게 되니 그래도 좀 낫다, 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연에 만약에 개수 정인이 있고 시간의 기토 재성이 있다면 초년에는 좋으나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고 뭐가 청년까지 잘 나갈 것 같지만 그러나 점차 쇠퇴해지면서 직장도 못 잡고 가는 데마다 적응을 못하면서 늦은 나이에는 결국에는 파격이 되니 말년에 초라해진다. 이것이 선우에 따른 기륭을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시간이 된 관계상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국의 선우에 따라서 기륭이 달라짐을 논함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식신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 동시 제효 병투 이선우 유수까지 잘라볼까요? 자, 식신격이 동시에 재성과 효신이 함께 드러나게 되면 그죠? 그것은 또 선우에 따라서 다름이 있게 된다. 그죠? 식신격에서 식신 생재 그쵸? 식신생재하고 그 다음에 효신이 동시에 병투했을 때 그때도 선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임 용, 갑식, 그 다음에 경선, 병후, 만운, 필형, 그 다음에 격여, 부의, 망귀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간목 식신을 용신으로 쓴다. 그러면 식신격이라는 얘기죠. 용신으로 식신격을 쓰게 되는데 경금이 앞에 있고 그쵸? 뒤에 병화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쵸? 늦은 운에는 반드시 형통하다. 그쵸? 늦은 운에 반드시 형통하다. 그래서 격 또한 뭐예요? 부귀한 격을 바라볼 만하다. 이렇게 부귀한 부와 기를 바라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번역을 살펴보면 식신격이 동시에 재성과 효신이 함께 드러나면 선후에 다름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간목 식신이 용신인데 그러면 자, 임수일간이 그쵸? 간목 식신이 용신인데 그러면은 임수일간이 간목 식신이 용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월에 태어났다는 얘기겠죠? 그쵸? 인월에 간목 월령 용신이 투해서 이걸 격으로 쓴다는 거죠. 식신격으로. 그쵸? 그런데 이제 경금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 병화가 이렇게 뒤에 있다. 이렇게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늦은 운에는 반드시 형통하고 또 부귀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임수일간이 갑인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입니다. 그럼 식신격에 이렇게 경금이 앞에 나와 있으면 그쵸? 이게 금생수로서 편인이죠. 효신. 이건 효신이에요. 효신. 그쵸? 효신 탈식하는 겁니다. 효신 탈식. 그래서 앞에 운에서는 효신 탈식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후운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식신이 그쵸? 목생화를 통해 가지고 식신이 식신생제를 하니 이 식신생제 받은 이 병화는 결국은 화급금을 해가지고 그쵸? 효신을 제해서 효신을 제하게 되는 거죠. 효신을 제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목 식신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운에 가서는 뒤에 가서는 늦음하게 말년에 가서는 아주 부귀를 같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보면서 다시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신격이 편인을 보면 원래 파격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재성이 나타났어요. 재성이. 그렇죠? 그러면은 식신격이 편인을 보게 되면 파격인데 재성이 연월과 시간에 드러난 위치에 따라서 기둥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자, 어, 그래서 어, 여기서 효신이라는 것은 식신을 탈식하는 편인을 뜻하는데 효신이 연월에 있고 재성이 시에 있으면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문을 보면 임수일간이 그쵸? 갑인월에 태어났는데 경금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격기신이죠, 이게. 그쵸? 식신격의 효신은 기신이에요, 기신. 그쵸? 꺼리는 거죠. 꺼리는 기신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파격이 되는 거죠. 파격이 되는데 뭐예요? 이 격을 구할 수 있는 이 재성이 시간에 있다면 이 재성이 결국은 화급금을 통해서 이 격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위치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말년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고생했지만 뒤에 후운으로 갈수록 부귀하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재성이 시에 있으면 초년에는 좋지 않다가 점점 재성으로 인하여 격을 이루니 말년에 좋고 그렇죠? 반대로 연월에 여기 재성이 있고 시에 만약에 효신이 있게 되면 초년에는 좋았다가 뒤로 갈수록 파격이 되어 비난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죠. 그래서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그래서 임수일간이 간목 식신을 격으로 쓰는데 경금 편인이 앞에서 식신을 탈식하고 있으니 효신을 본 거죠. 그러나 병화 편제가 효신을 제화하고 식신격을 구하니 말년에는 반드시 길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뭐랄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말년에는 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귀까지도 다 바라볼만 할 정도로 이 사주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임수일간이 식신격인데 특히 간목까지 이렇게 투관해 있는데 효신을 만나서 이거는 파격인데 여기에 구신 그쵸?
격을 구하는 구신이죠. 제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구신도 되지만 뭐도 되는 거예요. 구신도 되지만 이게 또 결국 상신도 되는 거죠. 재성이. 그쵸? 이게 상신도 되는 거예요. 상신. 상신. 그쵸? 상신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이론들 앞에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거 다 날려서 잊어버리지 말고 용어는 다 틀리지만 아 이게 그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공부가 이제는 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격기신이 있는데 격기신만 있으면 이 사주는 파격으로 그냥 끝나는데 시에라도 이 병화가 이렇게 장생으로 드러나 있으니 결국은 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병화가 화급금을 통해서 이 효신을 제극인으로 이렇게 재화를 하니 금극목을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 갑인이라고 하는 풍요의 상징인 식신격을 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구했다는 것은 식신격이 성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 임수일간이 이렇게 갑인월에 태어나서 어, 여기에 이렇게 재성 하나 덜렁 있고 다른 데에 효신이라고 하는 이런 경금이 없다면 이 사주는 식신격에 그쵸 식신격에 식신생재로서 격은 성격 되지만 그냥 평범한 사주예요. 큰 고난이나 그쵸 고통이나 어떤 난관을 거치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일간이 식신으로 설계되고 또 수국화로 제까지 내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간이 신약하니 아주 뭐 뚜렷하게 자기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대세 흐름에 맞춰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주이지만 지금 이 예문처럼 반대로 임수일간이 갑인월에 태어났어도 앞에 경금이라는 흉폭한 효신을 시간에 병화가 있어서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개발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재련, 그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이게 근거를 만들어주는 경험을 통해서, 그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경험을 내가 식신으로서 이렇게 이 화급금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주는 격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격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처리 능력이라든가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어떤 그런 업무 능력이 오히려 더 많이 뛰어날 수 있고 살아가는데 지혜라든가 지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귀신이 꺼리는 글자들이 있고 그 꺼리는 글자를 해결하는 글자가 있을 때는 이 사주는 격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병 선이 그 다음에 경제시 만운 필담 부기 양공의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병화가 앞에 있고 그죠 경금이 시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죠 늦은 운에는 반드시 흐려진다 흐려지니 뭐예요 부와 귀가 그죠 모두 두 가지가 부기 두 가지가 모두 뭐하다고 빌공자 공허하다 장담할 수 없다 이 소리죠. 자 예문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임수일간이 이렇게 갑인월에 식신격인데 앞에는 이렇게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서 앞부분에서는 식신생재로 부귀영화를
막 누리면서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이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에서 식신을 이렇게 탈식하는 구조,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른 위치에 따른 또는 시간 흐름에 따른 이런 분석이 이런 것이다. 사주 분석을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자, 해설은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굳이 해설은 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살 동시 제식병투 이선호 대수. 자, 여기까지 끊어버리면, 자, 칠살격이 동시에 뭐요? 재성과 식신이 병투 나란히 드러나게 되면, 그렇죠? 그 선후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 칠살격이 동시에, 그렇죠? 재성과 식신이 드러났다. 그러면 칠살격은 식신을 만나게 되면은 뭐예요? 식신을 만나게 되면 재살이 되니 좋은 거고, 재성을 만나게 되면, 그쵸? 재생살이 되니 이거는 좀 흉한 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크게 다르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생묘월, 그 다음에 개선 신후, 즉 위제이 조용, 이후살용 식재 불실대귀 그랬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쵸? 기토 일간이 묘월에 출생했다. 자, 기토 일간이 묘월에 출생했어요. 근데 선우에 따라서 앞에 개수가 있고 후에 신금이 있다.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어, 즉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토일간이죠. 기토일간인데 즉 재성이, 그쵸? 재성이 뭐를 도와줘요? 살을 도와주는 거죠. 재생살로다가. 그래서 즉 재가 용신을 도와준다는 거죠. 도와줌으로써 그러면은 재생살을 한다는 거죠. 도와줌으로써 후에는 도와주는데, 그러나 후에는, 그쵸? 후에 가서는 살이 이 칠살격이 식신의 제함을 받는다는 거죠. 식신의 제함을 받는다. 그쵸? 재생살을 하지만 후에 가서는 이 식신의 이 제함을 받는다. 칠살의 제함을 받으니 뭐다고요? 대귀함을 잃지 않는다. 대귀함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본문을 번역을 살펴보면 칠살격이 동시에 재성과 식신이 함께 드러나면 선후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이 묘월에 출생하여 개수가 앞에 있고 신금이 뒤에 있으면, 그쵸? 신금이 뒤에 있으면 재성은 용신을 도우니, 그러니까 용신이 뭐예요? 칠살이죠. 칠살을 돕지만은 뒤에 가서는, 그렇죠? 살이 그 시간에 있는 식신의 제함을 받기 때문에 대기함을 잃지 않는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자, 해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살격은 불선하니까 식신으로 역용을 해야 길하다. 그쵸? 그러므로 재성이 있으면 파격이 되는데, 식신이 재성을 보면은 칠살을 제하지 않고 식신생재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성과 식신이 함께 드러나면 선후의 위치에 따라서 또한 기lum을 나눠 볼 수 있다. 크게 다르다. 자,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자, 기토일간이
묘월에 출생해서 칠살격인데 이 칠살격은 식신으로 이 식신으로 역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역용을 해서 칠살을 재화시켜야 하는데 연월간에 개수 편제가 오래 있으면 이 편제 개수 재성은 살을 돕게 되죠. 그렇죠? 수생목으로 살을 돕게 되니까 이거는 꺼리는 거예요. 이 자체로 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에 신금 식신이 이 식신이 칠사를 금극목으로 결국은 재화하니 뒤로 가면서 격국을 이루어 귀를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에서는 흉하지만 말년에는 운이 편안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그럴까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자 기토일간이 자 묘월에 출생해서 칠살격인데 원래는 식신 제사를 해야 되는데 앞이든 뒤든 재성이 나와 있으면 얘는 식신생제하고 얘는 재생사를 해서 결국은 합격이 된다. 이렇게 봐야 옳습니다. 그쵸? 다른 글자가 없고 이걸지만 이렇게 있다면은 뭐 대운이나 뭐 또는 다른 글자에 의해서도 좀 변화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상태로만 봤을 적에는 어, 이게 이 신금이 예, 금국목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 개수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격국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파격에 준한 것으로 이거는 분석은 해야 되지만 하지만 길신과 흉신이 천간에 나란히 나타나서 연월과 시에 따라서 선우에 따른 그 보는 방법, 통변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게 더욱더 재성살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후운으로 갈수록 칠살격에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식신을 쓰게 된다면 늦게는 뭔가 또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삶이 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장.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신, 선이, 개, 제시, 즉살봉, 식재, 이제, 전식, 당살, 비특, 불기, 후운, 소삭, 겸난, 영수의, 타여차, 지류, 가이, 예추, 연유, 기륭, 이자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좀 문장이 기네요. 한 번씩 자세히 한번 하나하나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신금이 앞에 있고, 그쵸? 개수가 시상에 있다면, 그쵸? 그러면 살은 식신의 제함을 만난 것이니까 아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쵸? 그러나 만약에 재성이 그쵸? 굴러가지고 그쵸? 재성이 식신을 돌려서 살과 만약에 무리를 짓는다면 이것은 뭐예요? 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쵸? 뒤에 후운에 가서는 뭐예요? 소삭 쓸쓸해지고 그쵸? 외롭고 쓸쓸해진다는 뜻이죠. 운은 쓸쓸해지고 그 다음에 겸해서 뭐예요? 오래도록 장수하기도 어렵다. 장수하기도 어렵다.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타 여차 지류 그랬으니까 다른 것도 이와 같은 종류
종류와 같이 이런 종류와 같이 그쵸? 가히 예추 그쵸? 예를 들어서 추론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오히려 기흉의 우리 분별이 오히려 쉽다. 오히려 기흉의 분별이 쉽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식신이 앞에 있고 개수가 시에 있으면은 앞에서는 식신제살로 유리한 삶을 이끌어가지만 시간의 재성으로 인하여 식신이 재성을 생화하고 재성은 칠사를 생화하니 결국에는 파격이 되어 말년에는 쓸쓸하고 단명할 수 있다. 다른 것도 이와 같이 궁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예문은 바로 이거였죠. 만약의 경우, 그쵸? 기토일간이 여기 7살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개수가 있고 뒤에 신금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말년에 가서는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의 경우, 그쵸? 기토일간이 앞에 신금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묘월에, 그쵸? 신묘월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개수가 있다면 이 얘기를 설명한 거죠. 기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나서 연, 월, 일, 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앞에서는 식신이 살의 재앙을 만났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나 재성이 뒤에 있는 이 재성이 식신을 돌려서 금생수로 이렇게 그죠? 굴을 전자니까 굴리고 굴려서 그 상생으로 설계해 와서 이 얘기죠. 결국은 금생수로서 식신을 돌려서 뭐와 물이 져요? 수생목하니까 살과 물이 짓는다는 거죠. 이게 살과 물이 지으니 그게 뭐예요? 이재전 식당살이죠. 그쵸? 이게 재성이 식신을 굴려가지고 살과 물이 짓는 거다. 그래서 금생수로 해서 이 재성이 살과 수생목으로 무리를 지으니 그쵸? 이 소리죠. 비특불기라고 했죠. 그래서 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운에 가서는 점점 외롭고 쓸쓸해진다. 겸해서 뭐도 수명조차도 길게 긴 수명조차도 어렵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살가 무리지으니 후운에서는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병생, 갑인월, 연계, 시무, 그 다음에 관능생인, 이불파무합, 무능설신위수, 그 다음에 이불득, 월갑이 합계, 그 다음에 대귀직격야 그랬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갑인월에 출생했어요. 출생해서 계수가 연에 있고 그쵸 무토가 시에 있으면 관이 능히 인성을 생화할 수 있고 그쵸 여기까지 끌어볼까요? 자, 병화일간이 그쵸 갑인월에 출생해서 앞에 개가 있고 뒤에 무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관 개수죠. 관능생인 그쵸 관이 능히 인성을 이렇게 생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불파 무합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무토와의 합이 그쵸? 무토와의 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왜냐면 이
이렇게 무게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왜? 중간에 간목이 쩍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무게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무토가 간목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개수랑 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색목을 하고 있으니 예, 이불파무합 그죠? 합의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니까 무토는 능이 그쵸? 본신을 그쵸? 능이 일간을 본신을 설화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빼어나다 그쵸? 빼어나다. 그러니까는 일간은 설화해서 일간을 설화해서 빼어나게 한다. 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는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화생토로 이 무토는 무능 설신위수 그랬으니까 이 무토는 본신인 이 일간을 그쵸 본신인 일간을 무토는 능이 일간 본신을 그쵸 본신을 이렇게 설화해서 빼어나게 한다. 빼어나게 한다. 여기서는 몸신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본신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본신을 뭐 뜻은 변함이 없지만 어, 본신을 설화해서 그렇죠? 여기죠. 신 본신을 설화해서 능히 본신을 설화해서 빼어나다. 무토는 그렇죠? 무토는 능히 본신을 설화해서 빼어나다. 이거죠. 무토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게합은 안 되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능 설신 위수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불득 있죠. 그 월갑 불득 그리고 이 갑을 그렇죠?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어, 계수와 아, 합할 수가 불득 합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 그리고 갑을 뛰어넘어서 이 무토가 그 얘기죠. 무토가 갑을 뛰어넘어서 계수와 합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합할 수가 없으니 예, 뭐야? 대귀직격이야. 대기격을 이룬다. 대기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문을 다시 살펴보면 음,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간목이 봉기가 투간했어요. 그럼 얘는 편인격이죠. 편인격이에요. 자, 편인격이 연간의 계수를 만나서 이렇게 관인상생으로서 편인격이 정관을 설계해 옵니다. 그렇죠? 설계해 오니 이 무토는 그렇죠? 무토는 간목을 뛰어넘어서 무게합이 안 되니 예, 정관의 생을 인성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고 그리고 이 왕성한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오히려 이 무토는 시간에서 일간 본신을 빼어나게 설계하니 이 사주는 대기격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뭐하지만 그 제 의견을 소견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경우에 간목이 갑인월에 태어나서 이미 이거 자체도 목화통명이거든요. 병화일간이 인월에 목화통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육신으로 이 정관 육신으로 정관이 편인에 이렇게 설기되거나 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데 특히 또 이 개수는 유약한데 이 왕한 그 인성 갑인의 이 개수는 목다 수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기가 수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는 그 병적인 문제를 또 살펴봐야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목생화해서 화생토로 나가는 거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설신으로서 뛰어나게 그 편인의 어떤 천재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남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예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에,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식신이라고 하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능력이 있는 걸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상황에서 어딘가에서 그쵸 뭐 신금이라든가 뭐 신자진 뭐 수국이라든가 이렇게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이 정관까지 쓰기는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목다수축으로 오는 이 수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 장에서는 지금 뭐 사주 이런 정확한 분석을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그 길신과 흉신 또는 선과 불선 성패를 논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어쨌든 그러한 육신이 천간에 다 투출되어 있을 경우에 그 연월간에 나와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시간에 나와 있을 때 그 선후에 따른 기륭을 지금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이 선후에 따른 것으로만 일단은 이제는 이 장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갑인월에 출생하여 계속 정관이 연에 있고, 그쵸, 무토 식신이 시간에 있는 예문이죠. 그 본래 이제 인수격뿐만이 아니라 모든 격에서는 어쨌든 상신이 합으로 묶이게 되면 어쨌든 타격이 되죠. 그래서 인수격에서도 어쨌든 정관을 관인상생으로 쓰고 있을 때에 그쵸 식상이 이제 투관해가지고 이렇게 합으로 묶이거나 극을 받는 게 되면은 꺼리는 거죠. 그쵸? 그러나 지금 이 예문에서는 무토와 계수 사이에 간목이 있어가지고 그쵸? 무토와 계수 사이에 간목 식신이 있기 때문에 이 합 자체가 방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주는 지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인성격에 식신도 나오고 이제 관성도 나와 있어도 이것이 제인불회처럼 그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인성격에서 관인상생으로서 성격이 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렇죠? 그리고 인성도 강한 데다가 관인상생까지 받은 일간이 인성의 생을 받으니 왕성한 일간이 오히려 시간의 식신으로서 이렇게 빼어나게 설기가 되니 부귀한 사주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사, 연월, 무계이, 시갑, 그다음에 혹, 연갑이, 월계, 시무, 즉 소격이, 합전계, 그다음에 격대, 파의 그랬습니다. 자, 또 이제 가령 그쵸? 연월에 그쵸? 연과 월에 무토와 계수가 있고 시에 간목이 있거나 또는 혹은 또 년에 간목이 있고 또 월에 계수 그쵸? 또 시에 무토가 있으면 그쵸? 무토가 있으면 어, 무토는 무토는 어, 무토는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그쵸? 떨어져 있지 않으로 무소 격이니까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그쵸? 개수하고 완전한 아, 합을 합이 이루어져서 그쵸? 합이 이루어져서 격은 크게
합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병화일간이, 그쵸? 병화일간이 년월에, 년과 월에 개수하고 무토가 있고 시상에 간목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병화일간이, 그쵸? 년의 간목, 월의 개수, 그쵸? 연의 간목, 월의 개수, 시상에 무토가 있는 경우의 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선호에 따라서 저는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는 합의되고 안 되는 것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즉, 뭐냐면, 무토가, 무토가 이렇게 간목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개수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무게합이 되는 거죠. 그쵸? 무게합이 되니, 이것은 이제, 합격이 되는 거고, 그쵸? 이것이, 아까 이제 여기 인월이죠, 여기가. 인월이었을 때, 갑인월이었을 때는, 어, 괜찮았는데, 만약에 위치가, 갑인월에서, 어, 인월에서 간목이 시간으로 나오고, 계수와 무토가 이렇게 연월간에 나와 있게 되면, 이게 합의되니까, 이거는 합격이 된다는 얘기고, 또, 어, 병화일간이 인월에 간목이 연으로 나오고 개수가 월에 있고 시에 무토가 있어도 이것도 이렇게 합의되는 거죠. 무게합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문 1이나 예문 2나 이것은 모두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두 개 다 합격이 된다. 크게 합격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는 그거였었죠. 같은 병화라 하더라도 이렇게 간목이 여기 있었고 갑인월에 그쵸? 그 다음에 무토가 이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쵸? 이거가 위치가 바뀐 거죠. 월은 인월이지만 이 간목이 그쵸? 시에 있거나 연에 있게 되면 무토와 개수는 가까이 있으니 이렇게 합의돼서 그쵸? 이게 합의돼서 합격이 됐을 텐데 아까 앞전에 있던 예문은 간목이 월에 있다 보니 무토와 개수 사이에 있다 보니 크게 부귀한 사주가 되었다라는 예문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자, 해설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연에 무토 식신이 있고 월에 개수 정관이 있으면 무게합으로 정관이 묶이니 합격이 된다. 또 연에 갑이 있고 월에 개가 있어도 무토와 개수가 서로 합을 하게 되니 합격이다. 같은 글자가 천간에 드러나도 선우의 위치에 따라 격국의 성패와 기lum이 크게 다르니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간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격국이 크게 부기할 수도 있고 합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하나의 선호에 따라서도 이렇게 격국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병생 신유 연계 시기 상인 재간 상지무력 간유 소기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병화일간이 그쵸 신유월에 이제 출생했죠. 출생해서 년에 개수가 있고 시에 기토가 있으면 그쵸 상관이 그쵸 재성으로 인하여 그쵸 그 사이에 재성으로 인하여 어, 어, 재성으로 인하여 뭐예요? 그 재성으로 인하여 상관이 예, 무력해진다. 그렇죠? 상관이 무력해진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작은 귀함은 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어,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신유월에 출생하게 되면
그러면 연의 개수가 있고 시의 기토가 있으면 그쵸? 이 상관이 요 재성 그쵸? 이 재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정관과의 사이가 이 정관과의 사이가 개수 정관과의 사이가 무력해진다. 그러니까는 토국수로 바로 가지 않고 무력해진다는 것은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무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이런 사이 때문에 작은 귀함은 간유 소옥이라고 했어요. 작은 귀함은 얻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병화일간이 6월에 출생해서 연의 개수, 월의 신금, 시간의 기토가 투관되면 시간의 기토 상관이 연간의 개수, 정관을 상하게 하지 못해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토생금, 금생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기토 상관은 월의 신금에 설화되어 상관 생재하고 재성은 재생관으로 서로 소통되어서 작은 불은 이룰 수 있는 사주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격의 정관을 쓰는데 상관을 보게 되면 이 위치에 따라서 아주 합격은 되지 않고 그래도 작은 부기를 누릴 수 있는 사주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리 위치에 따라서 지금 바뀌어지는 경우의 예입니다. 자, 또 하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여계기 병이 중무 신격 격진 파의 그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개수와 기토가 함께 있는데 그쵸? 중간에 만약에 신금이 그 사이에 없다면 신금이 사이에 없다면 격은 모두 깨진 거죠. 격은 모두 깨지게 된다. 그래서 가령 그쵸? 지금 가령 개수와 기토가 함께 있는데 예문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죠. 가령 개수와 이 개수와 기토가 함께 있긴 있는데 그렇죠? 중간에 신금이 없다면 이 격은 모두 깨진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뭐 병화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신금이 아니 여기가 뭐냐게 기토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개수가 있고 신금이 이쪽에 있다면 그렇죠? 기유로 이렇게 있다면 이 소리죠.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제격이지만 제격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토국수로서 상관경관이 된다는 거죠. 그죠? 상관경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합격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사이에 신금이 없다면 그게 중요하죠. 지금 사이에 신금이 없고 신금이 끝으로 있다면 이것은 합격이다. 혹은 뭐예요? 신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없다면 이것 또한 합격이죠. 그래서 신금이 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부를 이루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신금이 사이에 없다면 격은 모두 깨진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장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네요. 자, 신생 신월 연임 월무 시상 병관 그 다음에 불수 경무지임 격역 허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연에 임수가 있고 월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신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연에 임수가 있고 월에 무토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시상에 관이 있는 거죠. 시상에 병화 정관이 있게 되면은 그죠? 이때는 이 무토하고 임수가 그죠? 이 무토와
임수가 사이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염려하지 않으니, 이거 역시 또한 이 격은 귀격으로서 허락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국수를 하는 거죠. 지금 토국수, 그쵸? 이때는 자 볼까요? 자, 신금일간이 무신월에 태어나서 겁재월령이네요. 그쵸? 이 겁재월령에서는 무엇을 용신으로 쓰느냐? 이것이 상신이죠. 그쵸? 정관, 정관을 겁재월령에서 역용으로 이 정관이 이제는 격국용신이 되면서 곧 상신이 되는 것인데 되는데 임수가 이렇게 임수상관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이렇게 상관경관이 돼서 격이 파격이 되는데 무토가 중간에 무신월로다가 무토가 이렇게 중간에 투관되어 있으니 무토와 임수가 사이 떠서 멀어져서 멀어질 염려가 없고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상관폐인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은 귀함을 허락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죠. 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자, 신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해서 다시 한번 적으면 자, 신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해서 연에 임수 월에 무토가 있고 시에 병화가 있는데 이 무토와 임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으니 이 격은 귀함을 허락한다. 겁적격에 정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상관 폐인까지 겸해서 육신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자, 신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하여 연의 임수 상관, 월의 무토 정인, 시간의 병화 정관과 함께 투관되고 무토 정인과 임수 상관이 가까이 있으면 상관 폐인이 되어서 시간의 병화 정관은 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겁재격의 상관 폐인으로 귀함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가사년 병월 임이 시무 그쵸? 혹 연무 월병 이상임 즉임 능 극병 그 다음에 무망 귀의 그랬어요. 자 이것은 가령 그쵸? 년에 병화가 있고 월에 임수가 있고 시에 만약에 무토가 있었다면 아까 그 이거죠. 신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했는데 가령 연에 병화가 있고 그치 월에 임수가 있고 시에 무토가 있었다면 또 혹은 연에 임수가 있고 그죠 연에 여기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월에 병화가 있고 시에 임수가 있다면 이거죠. 그쵸? 있다면 즉 뭐예요? 있으면 즉 임수는 그쵸? 임수는 병화를 능히 극하기에 그 귀함을 뭐 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없다. 그 귀함을 바라볼 수 없다. 이게 파격이라는 거죠. 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상관경관 되고요. 이렇게 돼도 이게 상관경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 시간에 있는 무토로서는 이것을 폐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예문이 앞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신월의 임수 이런 경우는 무토는 신중의 무토로서 월령이고 임수도 월령에 있는 용신이죠. 이게 다 용신이에요. 이것도 용신이고 이것도 용신인데 이저 겁적격에서 무토도 나오고 임수도 나왔어요. 근데 이 무토는 퇴위, 물러나는 기운, 그렇죠? 그 퇴위의 기운, 퇴위, 그렇죠? 퇴위하는 기운이라는 거죠. 초기니까
전달의 기운이 거푸집전은 살짝 머물러 있는 기운이고 물러나는 기운이면서 무토에서 바로 수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토생금으로 갑니다. 토생금으로 가고 임수는 신금의 장생지로서 토생금 금생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국화가 되는 겁니다. 수국화가 되므로 뭐 상관 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기가 어렵죠. 초학자들은 이런 거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1의 경우 연의 병화 정관, 월의 임수 상관, 시간의 무토가 함께 드러나면 겁재 월령이니 일단은 시간의 무토 정인은 겁재를 생화하고 상관을 제어하지 않는다. 또한 선의 위치에 따라서 상관이 정관을 극제하니 파격이 된다. 또 예문 2의 경우에 연의 정인, 월의 정관, 시간의 상관이 있으면 시에 있는 상관은 월간의 정관을 극제하니 파격이 된다. 연간의 무토 정인은 월간의 겁재를 생화하고 겁재는 시간의 임수 상관을 그쵸? 생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간이 로강지로 왕성하면 인성을 일간이 설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무토 정인이 정관과 상관 사이에 있다면 이것은 버티고 있는 무토를 임수가 넘어가서 정관을 상응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연구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차지류 불가승수. 그쵸? 이와 같은 종류는 이루 셀 수 없다. 기중 기륭 그 가운데 기륭을 뭐예요? 산안졸유 그랬어요. 그쵸? 갑자기 깨우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쵸? 연세사기고 그랬어요. 자세히 생각하면 그쵸? 자세히 생각하면 자세히 생각하면 그 이치가 심히 분명하다. 그죠? 자세히 생각하면 그러한 연고를 자세히 생각하면 심히 매우 매우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생각이 지혜가 얕은 사람은 뭐예요? 도를 깨우치기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는 24장이 끝났네요. 여기까지 24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와 같은 종류는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므로 기륭을 깨우치기가 어렵지만 깊이 궁리하면 곧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이 깊지 못하면 명리의 이치를 깨칠 수는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